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박영혜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윤희숙 이어 윤준병 나도 월세의 시끌인데 자 통합당의 윤희숙 의원이 이제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런 연설로 이제 새로운 임대차 보호법을 비판을 했는데 그 네. 요지가 이제 앞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남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은 그게 뭐 나쁘냐 나도 월세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난 주말 사이 SNS를 통해서 여야 설전이 계속 이어졌고요. 네. 오늘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나도 월세 산다면서 가세를 했습니다. 일단 두 의원의 발언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네.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니고 자연적인 흐름이다.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추세에 맞춰서 연이 살았죠. 저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네, 윤준병 의원은 사실 서울에 집을 두고 있으면서 지역구에 월세를 사는 걸 두고서 얘기를 한 거였는데요. 이게 진정한 임대인, 세입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뒷말도 나왔습니다. 일단 두 의원의 발언 속에 있는 양측의 입장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통합당은 지금의 정부 여당이 전세 세입자를 지나치게 보호를 하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좀 불리하다. 아무래도 월세로 바꿔야 되겠구나 하면서 아예 전세가 사라질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이 경제성장기도 아니고 저금리 시대인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건 막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법 때문이 아니라 지금 예. 추세가 그렇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월세의 부담이 전세보다 커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은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세입자 보호 정책을 펴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윤희숙 의원 말처럼 그럼 4년 뒤에 전세가 사라질 것인가? 이게 말이죠. 정책에 영향을 두고서 이제 어디에 방점을 둘지에 따라서 해석들이 서로 달라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지나치게 불안감을 부풀리고 있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오늘 국회 국토위에서 그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들어보시죠. 네. 전세가 씨가 마르고 이 임차인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 주장에 실증적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전세 가업주 입장에서 계약 기간이 길어지거나 그래서 또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전환한다는 거 그만큼 자금을 다른 데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이 비중은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네, 여러 가지 전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세 집주인 중에 전세 보증금을 바로 빼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자금이 있는 집주인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모두 월세로 바로 바뀌고 전세가 뚝 끊길 정도는 아닐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우려를 강조하냐 대책을 강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야 입장 계속 바뀌고요. 여야 대표의 오늘 발언들도 굉장히 상반됐는데요.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은 임대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계속 높아질 거다 이런 우려를 강조를 했고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제도를 오해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정부와 당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또 취소, 휴가 가기 어려운 대통령.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물난리 때문에 휴가를 취소를 했어요. 네, 지난 주말 경남 양산 사저에 내려가 있었고요. 이번 주까지 휴가를 이어서 쉬려고 했다가 청와대로 급거 복귀를 했습니다. 네. 복귀하면서 내놓은 당부부터 들어보시죠. 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중, 3중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일정은 보안 상황이라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휴식이 경쟁력이다. 연가를 최소한 70%는 써야 한다고 강조를 했지만 정작 자신은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일본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여름 휴가를 취소하면서 총 21일의 연차 가운데 5일, 24%만 겨우 사용을 했고요. 네. 올해도 또 여름 휴가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마음 편하게 휴가를 가는 게 이렇게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거죠. 자, 네. 그러면 과거 대통령들은 어땠습니까? 네, 이 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였던 저도를 찾았던 여름 휴가 모습이 아주 유명했었죠. 2013년도에는 이렇게 여름 휴가를 즐겼지만 2014년도에는 세월호 참사로 또 20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휴가를 모두 청와대 관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초에 비교적
일주일 정도 휴가를 거의 챙겼었는데요. 2011년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폭우로 인해서 역시 휴가를 일주일 정도 미뤄야 했습니다. 계획대로 여름휴가를 챙기지 못하는 것은 전현직 대통령 모두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